연장하고 베이스질까지 작업해 놓은 상태이고 오늘도 조색 먼저 해줄게요. 52번과 54번을 덜어주고 믹싱해준 뒤 형광 파우더 8번을 믹싱해줍니다. 그런데 컬러를 2가지 이상 믹싱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렸었는데 이렇게 3가지 색상을 사용해서 믹싱을 하는 경우 2가지 색상을 믹싱한 젤의 양이 넉넉해야 하는데 이 색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이 색상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가지의 색상을 믹싱하여 만든 색이지만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 아트를 진행하며 다시 만들어낼 일이 없어서 이건 이제 이런 색상을 가진 하나의 컬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아트를 진행하다가 조색한 컬러가 부족한 경우 하나의 컬러와 하나의 컬러를 조합하여 동일한 색상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컬러가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오른손은 먼저 작업을 끝내놨습니다. 왼손도 52번 화이트 색상과 믹싱한 컬러로 투콧 해줬어요. 이런 플레이트들과 플레이트의 모양을 찍어낼 수 있는 스탬프를 사용하는데 이 상태로 사용하기도 하고 틀에서 분리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각자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반 스탬프와 다르게 길이가 짧고 넓어서 좋아요. 오른손에 사용했던 어썸 골드 스티커를 푸시아의 뾰족한 부분으로 드러내고 트위저로 떼내어 미경화 젤이 없는 상태의 손톱에 붙여줍니다. 지금 양손의 위아래가 달라요. 네일을 할 때는 위아래를 정해줘야 하는데 보통은 상대방이 봤을 때 아트가 바르게 보이도록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 오른손은 내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보이게 만들었고 왼손은 상대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런 다음 이 위에 스탬핑 네일을 해줄 건데 스티커로 인해 미세한 굴곡들이 표면에 생겨서 그걸 없애기 위해 논와이프 클리어 젤을 바르고 30초 큐어링 합니다. 1번 플레이트 사용해 줄 건데 스탬핑 전용 젤 사용해서 해볼게요. 바닥에 소량 짜준 뒤 작은 라인 브러쉬 사용해서 찍어내고 싶은 모양의 젤을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 스탬프에 동봉되어 있는 스크래처로 긁어줄 건데 스크래처를 잡은 손가락에 이 밑부분을 긁어내려고 하는 모양에 대고 스크래처를 기울인 상태로 빠르게 긁어줍니다. 스크래처는 바닥에 눕혀두면 집어들기가 불편하고 묻어있는 젤이 바닥과 스크래처에 짓눌려서 작업 환경이 지저분해지므로 어딘가에 이런 식으로 세워두도록 합니다. 스탬프를 굴리듯이 모양을 찍어내고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인데 빛의 속도로 뒤집어서 큐어링 해주셔야 해요. 젤램프에 5초 정도 큐어링 해줬는데 모양 안에 구멍도 나있고 주변에 필요 없는 모양과 스크래처 자국도 남아있는 상태예요. 찍어내는 문양은 어떤 건 선명하게 찍히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은 수정이 필요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스탬핑 네일을 하면 빈번하게 발생되는 평범한 상황이에요. 라인 브러쉬 사용해서 부족한 부분 수정해주세요. 원래 이 라인 브러쉬는 조금 두꺼운데 샵 32번 영상처럼 모를 잘라서 얇게 만들어줬어요. 대충 채워줬다면 5초 큐어링 합니다. 손톱에 이 모양을 찍어내기 전에 주변에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줘야 해요. 우리가 먼지 제거할 때 사용하는 깨끗한 돌돌이로 필요 없는 것들을 찍어냅니다. 돌돌이에 스탬프가 눌리는 것을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제거해주세요. 원하는 모양만 남았다면 위치를 선정하고 찍어줍니다.
찍을 때는 스탬프를 굴리지 않고 바로 찍어준 뒤 모양이 잘 붙도록 약간 굴려주고 떼어낼 때 크게 굴리면서 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컬러링 할 때 사용하는 일반 젤로 스탬핑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젤을 채워주고 긁어준 뒤 스탬프로 찍어주고 바로 큐어링 합니다. 5초 정도 큐어링 해줬는데 스탬핑 젤 때와는 선명도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거의 모양을 따라서 새로 그려주는 느낌인데 그려준 부분도 그린 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젤이 안으로 수축해 들어가 모양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진행해 볼게요. 5초 큐어링한 뒤 필요없는 모양 제거해 줍니다. 흰색도 사용해서 한 번 더 컬러링 해주고 5초 큐어링 후 위치를 선정한 뒤 찍어주세요. 어쨌든 모양은 냈는데 다시 그리는 보수 작업을 해줬음에도 선명한 느낌은 현저히 떨어져요. 멀리서 보면 이게 무슨 모양인지 모를 정도지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모어모어 클리어 젤을 바닥에 덜고 참을 붙일 부분에 찍어준 뒤 실버 반참을 붙이고 10초 큐어링 합니다. 초록색 스탬핑 전용 젤을 소량 짜주고 5번 플레이트에 젤을 채우고 긁어줍니다. 스탬프를 굴리듯이 모양을 찍고 바로 큐어링 합니다. 깔끔하게 잘 나왔으니 주변을 제거해 줄게요. 이제 이 모양을 원하는 곳에 찍어줄 건데 찍을 때 한 번에 과감하게 찍어주지 못하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최대한 모양을 맞춰서 찍어 볼게요. 이것도 못 쓸 정도는 아니지만 지워낼 정도의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키친타올에 아세톤을 적셔서 닦아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워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스탬프 작업해주고 빠르고 과감하게 찍어내줍니다. 바로 옆에 모양을 사용해야 해서 플레이트를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줄게요. 아세톤이나 젤 클렌저로 닦아준 뒤 마른 키친타올로 남아있는 액체를 닦아줍니다. 마무리로 돌돌이까지 하면 정말 깨끗해지는데 돌돌이는 이렇게 작업하던 돌돌이가 아닌 깨끗한 부분으로 해야 해서 귀찮은 감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트에 먼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니라면 플레이트를 다 쓰고 보관할 때 마지막 마무리로 해주면 좋습니다. 블랙 컬러로 동일한 작업한 뒤 큐어링된 모양에 아까 조색한 컬러를 칠해주세요. 큐어링 하기 전에 수축된 부분들 다시 펴주고 10초 큐어링 합니다. 가볍게 부족한 부분 보강하고 5초 큐어링 할게요. 초록색과 흰색으로 윗부분을 채워주고 큐어링 하는데 큐어링 시간은 젤이 얇게 올라갔다면 5초도 충분하지만 두께가 두꺼워지는 만큼 큐어링 시간도 같이 늘려줘야 해요. 대충 5초에서 10초 정도면 됩니다. 한 번 더 보강해주고 큐어링 합니다. 원하는 부분에 찍어주세요. 지금 모양이 손톱의 경계를 넘어갔는데 일단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모양에 근접한 스크래처 자국은 돌돌이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신경 쓰일 정도의 자국이라면 브러쉬에 아세톤을 적셔서 닦아내면 됩니다. 이 라인 브러쉬는 아까 사용했던 모를 잘라서 얇게 만들었다는 브러쉬의 원래 형태인데요.
브러쉬가 굉장히 많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셔야 내가 작업하기 편리해요. 여러 종류의 브러쉬를 처음부터 구비하고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네일 아트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던 브러쉬를 하나하나 구비해 나가면 됩니다. 스톤을 붙이고 10초 큐어링 후 작은 스톤 붙이고 또 10초 큐어링 해주세요. 그런 다음 아까 사용했던 1번 플레이트에 스탬핑 전용젤을 채워 넣는데 일반 컬러젤을 아주 소량 섞어주는 정도는 괜찮아요. 긁어주고 찍어준 뒤 바로 큐어링하고 부족한 부분 보강하여 큐어링합니다. 다른 모양이 내가 찍어낼 때 같이 찍혀 나올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불필요한 게 찍힌다면 지워주면 돼요. 그런데 굳이 스탬프의 다른 모양을 제거하는 이유는 이렇게 찍어냈을 때 이 부분에 다른 모양이 붙어버리게 되면 제거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지워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컬러 젤로 스탬핑하는 것과 전용 젤로 스탬핑하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다시 어썸 골드 스티커를 사용할 건데 스탬핑 바로 위에 스티커를 붙일 때는 한 번에 붙여야 해요. 붙였다가 떼어내게 되면 스탬핑 모양도 같이 떨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성공할 자신이 없다면 클리어 젤로 원코트하여 큐어링 해준 다음 스티커를 자유롭게 붙였다 뗐다 하면서 작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자 편하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5번 플레이트에 스탬핑 전용 젤 화이트 사용해 볼게요. 오른손은 믹싱한 컬러 사용했어요. 해왔던 것과 동일하게 스탬핑 작업해 주세요. 저는 가운데 점을 조금 키워주도록 할게요. 10초 큐어링 후 4번 플레이트에 믹싱한 컬러와 블랙을 채워준 뒤 스탬핑 작업 반복하여 찍어줍니다. 스톤을 붙이고 10초 큐어링 해준 뒤 모어모어 클리어 젤을 스톤 주변에 발라주고 실버 구슬 체인을 감싸줍니다. 이때 어디까지 자를지 눈으로 레이저를 쏘고 있다가 네일 클리퍼나 막리퍼 등으로 잘라주세요. 모양을 잘 잡아준 뒤 10초 큐어링 후 56번 얼굴 스티커를 붙여준 뒤 4번 플레이트에 스탬핑 전용 젤 블랙을 넣어주고 스탬핑 작업하여 찍어줍니다. 스티커를 더 추가해 줄게요. 그런데 스티커 붙일 때와 스탬프 찍어줄 때 방향이라는 글씨를 보셨을 텐데 우리가 아까 오른손은 내가 봤을 때 바로 보이도록 했고 왼손은 상대가 봤을 때 바로 보이도록 만들어줄 거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이 내가 보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샵에서는 시술자가 계속 손톱 방향이 같은 상황에서 작업하고 시술자가 보기에 제대로 보이면 되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지만 셀프 네일에서는 작업하는 손톱의 위아래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네일 아트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식으로 의도하여 작업할 수도 있겠지만 의도가 아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명드려 봤어요. 네일 클리퍼로 과도하게 튀어나온 것을 자르고 이제 오버레이 해줄 건데
검지처럼 스탬핑할 때 컬러가 많이 올라가면 모양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손톱에 찍어내게 될 때 손톱 곡선을 따라 착 붙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지금도 가장자리가 붙지 못하고 떨어진 상태예요. 뜬 부분의 아래에 클리어 젤을 정말 얇게 바르고 스탬프로 눌러준 상태에서 큐어링 합니다. 그럼 이렇게 찰싹 붙게 돼요. 논 와이프 클리어 젤로 오버레이 합니다. 검지도 오버레이 하는데 지금 약간 스탬핑의 모양이 오버되어 있어요. 오버레이는 이렇게 오버된 부분을 무시하고 작업합니다. 작은 스톤은 피해서 바르고 큰 스톤은 감싸면서 작업합니다. 중지 오버레이 하고 약지도 오버레이 하면서 젤이 뭉치지 않도록 스톤과 체인을 감싸준 뒤 소지도 오버레이 하고 30초 큐어링 합니다. 중간 정리 한번 할게요. 스크래처에 묻어있는 젤을 키친타올에 닦아내주고 키친타올에 젤 클렌저를 묻혀서 마무리로 닦아줍니다. 깨끗한 돌돌이에 스탬프도 찍어주고 뚜껑 닫아 스크래처와 함께 채워주세요. 사용한 플레이트 펼쳐놓고 젤 클렌저로 1차 닦아낸 뒤 아세톤으로 2차 닦아내고 마른 키친타올로 남아있는 액체 닦아내준 뒤 깨끗한 돌돌이로 먼지 제거한 후 보관합니다. 소고프 파일의 덜 거친 부분으로 살짝 오버된 스탬핑 부분을 갈아내는데 지금 이 소고프 파일은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새 제품과는 차이가 심해요. 마모가 많이 된 소고프 파일도 이렇게 사용하기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사이드도 같이 정리해주면 컬러링하면서 조금 미숙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됩니다. 우드 파일의 부드러운 부분으로도 동일한 작업은 가능해요. 더스트 브러쉬로 먼지를 털어내고 젤 클렌저로 닦아 탑젤 바르고 100초 큐어링 합니다. 스탬프를 사용한 네일이 완성되었어요. 모양을 찍어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첫 번째로는 사용하는 젤이에요. 스탬프 네일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나온 스탬프 전용 젤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는 플레이트에 젤이 빈 곳 없이 잘 차 있어야 하며 세 번째로는 스탬프의 모양을 찍었다면 빛보다 빠르게 큐어링을 해줘야 합니다. 스탬프 위에서 젤은 시간이 지나면 수축되는 성질이 있어서 수축이 일어나기 전에 빠르게 굳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큐어링을 하지 않고 손톱에 바로 찍어주게 되면 젤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스탬프를 눌러 찍으면서 젤도 눌려서 퍼질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큐어링하고 찍어내는 것이 좋고 오버되는 불필요한 부분의 제거도 훨씬 편해요. 오늘 영상도 끝이 났습니다. 부족한 영상을 봐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